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간 수면과 신경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김민준입니다. 전국의 대학병원과 연구소를 다니면서 수면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만나왔고, 최근 5년간은 제 연구소에서 자연요법을 중심으로 한 수면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제가 지난 5년간 수백 분의 어르신들께 권해드리면서 놀라운 효과를 확인한 자연요법입니다. 바로 글라이신이 풍부한 견과류와 미네랄 소금물을 조합한 방법인데요. 이 간단한 방법으로 15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다시 편안한 잠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2시, 3시까지 천장만 바라보고 계신 적 말입니다. 겨우 잠들어도 새벽 4시면 눈이 번쩍 떠져서 다시 잠들 수가 없으시죠? 화장실 한번 다녀오면 그대로 아침까지 뒤척이시고, 낮에는 머리가 멍하고 자꾸 졸음이 와서 생활 자체가 힘드신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중 약 48%가 만성 불면증을 경험하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두 분 중 한 분 꼴이죠. 그런데 대부분 수면제에 의존하시거나 그냥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체념하고 지내십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본래 가진 수면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특별한 장비나 비싼 영양제가 필요 없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견과류 4가지와 천일염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견과류를 얼마나,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 타이밍과 조합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밤에 주무시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요? 잠들기가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자다가 자주 깨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달 제 연구소를 찾아오신 74세 박영애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애님은 15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11시에 누우셔도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뒤척이시고 겨우 잠들어도 새벽 4시면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박영애님이 처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자다가 깨면 다시 못 잔다고 하셨어요. 화장실 한번 다녀오면 그대로 아침까지 천장만 본다고요. 낮에는 머리가 멍하고 자꾸 졸음이 와서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손자들이 놀러와도 제대로 상대해줄 기력이 없고 친구 모임도 피하게 되고 삶의 질이 정말 떨어졌다고 하셨죠. 그런데 박영애님께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견과류와 소금물 조합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냥 견과류 좀 먹는 걸로 15년 불면증이 나아지겠느냐고요. 하지만 딱 2주만 해보시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 박영애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효과를 봤다고 하셨어요. 견과류 먹고 1시간쯤 지나니까 손발이 포근해지더래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다고 합니다. 15년 만에 밤 11시 반에 잠들었대요. 3일째부터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화장실 가려고 한 번은 깨지만 다시 잘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2주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낮에 졸리지 않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다고 좋아하셨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면을 연구하면서 수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야 알게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죠.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소중한 정보를 먼저 알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타이밍과 조합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실천 프로토콜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박영애님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다시 편안한 잠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왜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오는지 그 근본 원인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먼저 왜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오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몸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뇌의 송과선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우리는 졸음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60대가 되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20대의 5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70대가 되면 30%까지 감소하고요.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수면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멜라토닌 분비 패턴이 젊은 사람들과 확연히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비 시작 시간도 늦어지고 분비량도 적고 지속 시간도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 잠이 안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깊은 잠의 감소입니다. 수면에는 4단계가 있는데요. 3단계와 4단계를 깊은 잠, 서파수면이라고 부릅니다. 이 깊은 잠이 60대에는 20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어나시는 겁니다. 옆집에서 물 내리는 소리,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에도 눈이 번쩍 떠지시죠. 젊었을 때는 천둥 소리에도 안 깨던 분들이 이제는 아주 작은 소음에도 민감해지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온 조절 능력의 저하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심부 체온이 0.5도에서 1도 정도 떨어져야 합니다. 이게 수면 스위치를 켜는 신호인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말초 혈관이 제대로 확장되지 않아서 체열 발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가운데도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에 더해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문제가 됩니다. 코르티솔은 아침에 높고 밤에 낮아져야 정상인데 만성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밤에도 높게 유지되면 잠을 방해합니다. 제가 30년간 수면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저녁 8시에서 9시 이후에도 코르티솔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글라이신이 등장합니다. 글라이신은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20가지 아미노산 중 하나죠. 특별히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분류되는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식품으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글라이신에 주목하게 된 건 2015년입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 연구에서 불면증 환자들에게 자기 전 글라이신 3g을 섭취하게 했더니 입면 시간, 그러니까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6분 단축되었습니다. 26분이면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깊은 수면 시간이 34% 증가했고 다음날 아침의 피로도가 47% 감소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저는 바로 제 연구소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글라이신 보충제를 사용했는데요. 효과는 좋았지만 장기간 보충제에 의존하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연식품으로 글라이신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바로 견과류에 주목하게 된 겁니다. 글라이신이 수면을 돕는 원리는 3가지입니다. 첫째, 글라이신은 뇌의 시상하부에 작용해서 말초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체열을 발산하고 이 과정에서 심부 체온이 떨어지면서 잠이 오게 됩니다. 제 연구소를 찾은 환자분 중 한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신기하게도 견과류 먹고 30분쯤 지나니까 손발이 따뜻해지더래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다고요. 둘째, 글라이신은 뇌의 NMDA 수용체에 작용해서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쉽게 말해 뇌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낮 동안 각성 상태였던 뇌를 휴식 모드로 전환시켜주는 거죠. 마치 자동차의 기어를 드라이브에서 파킹으로 바꾸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 글라이신은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합니다.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에서 만들어지는데 글라이신이 이 과정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든다고요. 글라이신은 이 부족한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수면 개선 효과를 보려면 하루 3g에서 5g의 글라이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사로는 하루 1.5g에서 2g 정도의 글라이신만 섭취됩니다. 부족한 1.5g에서 3g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바로 여기서 견과류가 등장하는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견과류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호두입니다.
호두가 1위예요. 호두 100g당 글라이신 함량이 950mg입니다. 호두 30g, 약 8발에서 10알의 글라이신 285mg이 들어있습니다. 호두의 장점은 글라이신만이 아닙니다.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도 탁월하죠. 미국 UCLA 대학 연구에서 하루 호두 28g을 섭취한 그룹이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100g당 글라이신 함량은 870mg이고요. 아몬드 30g, 약 23알에 글라이신 261mg이 들어있습니다. 아몬드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미네랄인데요.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불면증 환자의 약 60%가 마그네슘 결핍 상태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몬드는 글라이신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공급해주는 아주 좋은 견과류인 거죠. 세 번째는 캐슈넛입니다. 캐슈넛 100g당 글라이신 함량은 780mg이고 캐슈넛 30g, 약 18발에 글라이신 233mg이 들어있습니다. 캐슈넛은 트립토판이 풍부합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만드는 원료예요. 글라이신과 트립토판의 시너지 효과가 정말 탁월합니다. 둘이 함께 작용하면서 수면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주는 거죠. 네 번째는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 100g당 글라이신 함량은 720mg이고 피스타치오 30g, 약 49알에 글라이신 216mg이 들어있습니다. 피스타치오는 아주 특별한 견과류인데요. 멜라토닌을 직접 함유한 유일한 견과류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 연구에서 피스타치오 이온스 약 57g의 멜라토닌 6.5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다섯 번째는 해바라기씨입니다. 해바라기씨 100g당 글라이신 함량은 690mg이고 해바라기씨 30g, 약 3큰술에 글라이신 207mg이 들어있습니다. 해바라기씨는 비타민 E가 풍부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요. 세로토닌 생성을 돕는 비타민 B6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조합입니다. 한 가지만 먹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섞어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제가 권해드리는 수면 견과류 믹스는 이렇습니다. 호두 3알, 약 9g, 아몬드 8발, 약 11g, 캐슈넛 5알, 약 8g, 피스타치오 1줌, 약 7g입니다. 총 35g의 이 조합으로 글라이신 약 900m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견과류만으로는 부족해요. 여기에 소금물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왜 소금물이 필요한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소금물이요? 소금은 건강에 안 좋다고 배웠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소금물은 일반 정제염이 아닌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를 사용한 미네랄 소금물입니다.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신호 전달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수면 중에는 세포 내외의 전해질 균형이 매우 중요해요. 2017년 체코 프라하 의과대학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면증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73%가 저나트륨 혈증 경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여러 이유로 나트륨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십니다. 건강을 위해 의도적으로 싱겁게 드시고 미각이 감퇴되면서 음식 섭취량 자체가 줄어들고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시면서 나트륨 배출이 증가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나트륨 보충이 오히려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나트륨이 수면을 돕는 첫 번째 메커니즘은 혈당 안정화입니다. 밤중에 혈당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혈당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잠에서 깨게 되는 겁니다. 새벽 2시나 3시에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시는 분들, 대부분 이 혈당 저하 때문입니다. 적절한 나트륨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이런 현상을 예방합니다. 두 번째는 부신 기능 지원입니다. 부신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관리 본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신이 제대로 기능해야 코르티솔 리듬이 정상화됩니다.
아침에 높고 밤에 낮은 정상적인 패턴이 유지되는 거죠. 나트륨이 부족하면 부신이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코르티솔 리듬이 깨지면서 밤에도 코르티솔이 높게 유지되고 당연히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글라이신 흡수 촉진입니다. 소장에서 아미노산이 흡수될 때 나트륨이 필요합니다. 나트륨과 아미노산이 함께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공동 수송 시스템이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소금물과 함께 견과류를 섭취하면 글라이신 흡수율이 향상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더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거죠. 그렇다면 얼마나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소금물은 물 200ml에 1000이렴 또는 히말라야 솔트 4분의 1티스푼 약 1.5g을 녹인 것입니다. 이 정도 농도면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이 부드럽고 단맛이 느껴져요.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아실 겁니다. 선생님, 그래도 소금 섭취가 걱정됩니다. 혈압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 권장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입니다. 이 중 1.5g은 하루 세끼 식사에서 충분히 조절 가능한 양입니다. 게다가 이 소금물은 하루 한 번, 자기 전에만 드시는 겁니다. 저녁 식사를 조금 더 싱겁게 드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건 정제염이 아닌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소금을 사용하는 겁니다. 1000이렴에는 나트륨 외에도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 70여 가지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단순히 나트륨만 섭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효과를 냅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밍이 정말 핵심입니다.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는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하십시오. 과식하면 소화 부담으로 수면이 방해됩니다. 특히 고지방 음식은 피하시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가볍게 드세요. 저녁 9시쯤에는 견과류를 준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면 견과류 믹스, 호두 3알, 아몬드 8알, 캐슈넛 5알, 피스타치오 한 줌을 작은 그릇에 담아두세요. 미리 준비해두시면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밤 10시, 취침 1시간 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먼저 소금물 반잔 100ml를 마십니다. 물 200ml에 1000이렴 4분의 1티스푼을 녹인 것의 절반을 먼저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 준비해둔 견과류를 천천히 15분에서 20분에 걸쳐 드십니다. 한 알씩 천천히 씹으면서 드세요.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꼭꼭 씹어서 드셔야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견과류를 다 드신 후에 남은 소금물 반잔을 마십니다. 이렇게 견과류를 소금물로 샌드위치하는 방식이 흡수율을 최대화합니다. 밤 10시 30분부터는 이완 활동을 하십시오. 가벼운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하시고 따뜻한 샤워를 5분에서 7분 정도 미지근한 물로 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독서나 명상을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밤 11시가 되면 자리에 누우십시오. 이 시간쯤이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올 겁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하품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프로토콜을 실천하실 때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당연히 피하셔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담당 선생님과 상담 후 실천하십시오. 특히 단백질 제한 시기를 하시는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혈압으로 저염식을 하시는 분도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1.5g의 소금은 하루 권장량의 30%에 불과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견과류는 고칼로리 식품입니다. 35g에 약 200kcal이에요. 체중 조절 중이시라면 하루 식사에서 이만큼의 칼로리를 줄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 밥을 평소보다 반 공기 덜 드시면 됩니다. 효과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박영애 님처럼 첫날부터 효과를 보시는 분도 있고 1주에서 2주 후에 효과를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최소 2주는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 몸이 새로운 수면 패턴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30년간 제가 연구하고 임상에서 확인한 자연수면 요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글라이신이 풍부한 견과류와 미네랄 소금물의 조합, 이 간단한 방법으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다시 편안한 잠을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들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다. 수면제 없이는 못 잔다. 견과류는 그냥 간식일 뿐이다. 소금은 무조건 나쁘다. 이 모든 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과학적 근거들을 보셨죠? 나이가 들어도 우리 몸이 본래 가진 수면 능력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만성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낮 동안의 피로,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로 이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당뇨병과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우울감과 불안감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심하면 낙상사고의 위험도 커지죠. 실제로 수면 부족으로 인한 낙상사고가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밤에 편안하게 잠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십니다. 낮 동안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고 손자 손녀들과 즐겁게 놀아주실 수 있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고 감정도 안정됩니다. 면역력이 강화되어 감기에도 잘 안 걸리시고 만성 질환 관리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이 밝아졌다고 느낍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오늘 저녁 마트에 가셔서 호두, 아몬드, 캐슈넛, 피스타치오를 사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천일염을 확인하세요. 오늘 밤 10시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호두 3알, 아몬드 8발, 캐슈넛 5알, 피스타치오 한 줌에 천일염 4분의 1티스푼 녹인 물 200ml. 이게 전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낮 시간 동안의 활동이 밤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수면의 질을 더욱 높이는 생활 습관들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아침 햇빛 쐐기, 적절한 운동 시간, 카페인 섭취 타이밍, 저녁 식사 구성 등 구체적인 하루 루틴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수면제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올바른 타이밍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74세 박영희 님이 15년 불면증을 극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편안한 잠을 찾으실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아직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늘 밤부터 꿀잠 주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